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인데요. 오늘은 가게 물건 입고 소식이나 그런 게 아니고 국화에 대한 교육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합니다. 국화의 계절이잖아요. 뒤에 보시면 국화 많이 보이시죠? 예, 요즘 많이 구매도 하시고 문의도 많고 댓글도 많이 달려가지고 그래서 영상으로 아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뭐 분갈이법, 물주기법, 뭐 월동법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네, 그럼 못생긴 얼굴 영상은 빼고 이제 국화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과 뭐 국화꽃은 무관한데 그래도 얼굴을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물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농장 혹은 화원 그런 데서 이렇게 꽃을 구매해 오시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이런 막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꽃들이 요 정도 펴 있는 거 혹은 뭐 요 정도 핀 거, 더 핀 거 뭐 이런 걸로 사오시겠죠. 요 정도 핀 거 정도는 꽃 망울에 색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늘 정도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색이 전혀 안 난 것들은 확실히 해를 봐야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꽃을 사가시게 되면 하루에 3-4시간 정도 해가 보는데 꼭 두셔야 돼요. 실내에 두시게 되면은 꽃이 안 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 피고 그냥 끝날 수가 있고 이렇게 색이 나와서 벌어진 것들 요 정도까지는 피거든요. 아직 요런 거는 당연히 펴져 있으니까 피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까지는 핍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색이 안 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일조량이 하루에 3-4시간이 안 되게 되면 안 피니까 꼭 실내가 아닌 실외에 두셔야 되고, 실내에 두시게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실외로 넣었다가 뺐다를 반복해서 하루에 대낮이라도 잠깐 빼서 2시간씩이라도 꼭 보여주셔야 이런 망울이 다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펴 있는 거를 실내로 들이신다고 해도 사는 건 아무 지장 없지만 색은 확실히 이렇게 뚜렷한 노랑이 아닐 수는 있고요. 조금 색이 조금 변색되듯이 약간 흐리멍텅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꽃 관상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색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국화꽃은 양수기 때문에 해가 많은데 두시는 게 확실히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그냥 설명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동국 종류의 홍심이라는 꽃이에요. 네, 그리고 물주기를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다른 쪽으로 샜는데 요런 꽃들이 이제 이렇게 꽃이 한 화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꽃이 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영양분과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뭐 화원에서 키우실 때 이미 영양제나 그런 건 줘서 키웠기 때문에 굳이 영양제는 따로 다 만개한 것들 국화에 또 추가해서 주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추가해서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물만 잘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물주기는 어느 정도 주시냐면 일반적인 화분에서는 보통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셔야 돼요. 이 정도 개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꽃, 그러니까 화분 하나에도 지금 100송이, 200송이가 넘는 꽃송이가 있잖아요. 전부 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한 번씩은 꼬박꼬박 화분에 물을 충분히 주셔서 화분 아래로 물 빠짐이 나올 정도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 주는 시기가 또 언제가 좋냐고 또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설명드리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 가장 좋은 게 언제라고 생각하실까요? 정답을 맞히신 분도 계시겠죠? 아침입니다. 식물들은 이제 광합성을 하고 증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이제 물을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오전 중에 해가 너무 세게 뜨기 전에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먹으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증상작용을 해야 애들이 여기에 이제 물 빠짐도 빠지고 아래에 너무 젖거나 습해 있는 현상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오전이고요. 정 안 되면 저녁에라도 조금 수량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낮에 주시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좋고 그닥인 보통 정도라는 거지, 물이 마르고 있는데 아예 아침에 식물아빠가 아침에 주라고 했으니까 말라 죽어도 내일 아침에 줘야지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전조 현상이라고 그래서 물이 마르면 이렇게 꽃이 완전 꺾여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잎들과 꽃들이 다 이렇게 축 아래로 처져 있을 거예요. 전조 현상으로 그게 보이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는 대낮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물을 주셔야 합니다. 물을 줘야 일단 살리고선 봐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쩌다 한 번을 그렇게 준다고 식물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주면 확실히 좋지는 않다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 주기에 가장 또 중요한 방법이 물을 여기 위에 이렇게 훅 막 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입이 딱 끼고 뭐 그러는 건 좋지만 꽃이 펴 있는 상태에서는 위로 주시는 거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꽃망울 같은데 물이 맺혀 있다가 여기가 다 상해가지고 금방 발에서 꽃이 상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실 때는 이렇게 약간 걷어서 요 화분 안에다가 주신다는 느낌으로 화분 안쪽에 흙에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꽃이나 잎에는 따로 주시진 않아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물주기 알아본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뭐 분갈이, 번식 방법 그런 거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분갈이는 언제 하는 게 좋냐 많이 여쭤보셔서 또 설명을 드리면, 분갈이는 화원에서 바로 구매를 하셔서 분갈이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분갈이 방법은 화원에서 사신 그 막화분 그대로의 모양을 그대로 뽑은 채로 더 큰 화분으로 옮기실 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화원에서 사신 화분보다 작은 화분으로 억지로 포기 나누기를 하거나 분을 털거나 해서 하시면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꽃이 이미 펴 있는 상태인데 뿌리가 상하게 되면 지금 펴 있는 꽃들과 잎들이 금방 처지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절에는 분갈이를 하실 때는 말 그대로 화분만 바꿔주는 거지 뭐 포기 나누기나 분할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쁜 화분으로 보시고 싶으실 때만 화분만 옮기신다는 생각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월동 하시는 법 아니면 번식 하시는 법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다음에 일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요런 화원에서 보통 요런 화분을 사셔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아까 분갈이 말씀드린 거 먼저 설명드리면, 화분의 옆면을 둘레둘레 누르면서 누르시고 그다음에 살짝 뒤집으시면서 흙을 잡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 심으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화분보다 큰 화분으로 옮겨 심게 되니까 그 둘레에 빈 공간이 남는 거는 흙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국화들은 여기 이제 뿌리가 나와 있는데 뿌리가 그대로 있는 채, 뭐 전혀 상하지 않은 채 다른 화분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옮겨졌다는 생각을 못해서 뭐 딱히 다른 알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뭐 자르거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번식과 월동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요건 좀 많이 펴서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봐 드릴게요. 요거를 굳이 뭐 화원에서 구매하셔서 집에서 보시고 이 정도가 요거보다 이제 더 지고 나면 다들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과감히 잘라서 이렇게 과감히 그냥 싹둑싹둑 자르시면 돼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닌 뭐 한 11월쯤이나 그때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휴면을, 동면을 이런 식으로 베란다에만 있어도 월동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시면 내년 한 봄에나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싹이 나오면서 다시 이만한 국화가 될 겁니다. 올해보다도 조금 더 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비료 주기를 지금 이미 꽃이 펴 있기 때문에 주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월동이에서 새로 순이 나올 때 애들이 이제 새 순이 나오려면 그만큼의 영양분과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4월, 5월 혹은 7월쯤 해가지고 비료를 듬뿍 주시고, 그때 이제 물도 그때부터 충분히 주시다 보면 다시 요만한 새로운 국화가 될 겁니다. 이제 월동 방법은 그렇게고, 이거를 만약에 땅에 식재를 하셨다면 땅에 심었기 때문에 다른 관리가 딱히 필요가 없어요. 땅에서는 그냥 알아서 월동이 될 거고요. 보통 분들이 이제 요거를 베란다에서 키웠을 때 어떻게 월동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일러드린 거예요. 근데 베란다 내에서도 또 자리가 없다 그러시면 요런 상태로 만든 다음 요거를 실외에 두시고 보온 덮개 같은 뭐 이렇게 뽁뽁이나 그런 걸로 보온을 해주시면 요 상태로도 밖에서 월동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온도 조절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번식 방법 일러드린다 했는데, 꽃이 피고 진 다음에 씨를 받아서 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힘들고 굉장히 더디고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이제 한 4월이나 5월쯤에는 포기 나누기를 해도 돼요. 아직 순이 안 나왔을 때는 반이나 뭐 4등분을 하셔서 따로 심어도 그게 2개 혹은 4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요즘 이렇게 순이 나와 있거나 꽃이 있을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휴면기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는 약간 뿌리가 다쳐도 애들이 견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가장 많이 널리 이용되는 법은 포기 나누기가 아닌 바로 삽목입니다. 삽목은 이렇게 가지를 잘라 두셨다. 지금 물론 꽃은 없겠죠. 그 당시에 이해를 돕기 위해 꽃은 일단 자르겠습니다.
예, 꽃이 없는 상태에 뭐 11월 12월 그때가 아니죠. 내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새 싹이 나와서 한 5월 7월 8월쯤 하시면 충분히 될 거거든요. 꽃이 아직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삽수를 잘라 가지고 한 마디를 좀 남겨서 한 4에서 5cm,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로 따지자면 한 2마디에서 3마디 정도의 길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게 제가 그 정도로 대충 맞춰 드릴게요. 이 정도로 잘라서 그거를 물꽂이라고 그래서 뿌리가 이건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얘를 물을 충분히 보관하기 위해서 물에 이렇게 꼽아서 3시간에서 한 반나절 정도를 두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한 듯 여기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잎과 그런 거를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말한 한 2마디에서 3마디 정도를 자른 다음 잎은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도 광합성이나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3잎 정도는 남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2-3잎을 남겨주신 것도 잎이 너무 크면 애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식물마다 틀리지만 굳이 이렇게 어슷썰기를 안 하고 국화는 그냥 일자로 잘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물에 한 3시간에서 반나절 이상을 담가 두셔서 충분히 물 올림을 하신 다음에 삽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빨리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이런 원예형 상토 혹은 이제 모래 같은데 삽목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뭐 영양분이나 그런 게 없는 곳에다가 하셔야 되고요. 애들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영양분이나 그런 게 많으면 얘네가 오히려 상해요. 그래서 잘 자라라고 영양분을 듬뿍 주고 하시면 오히려 이게 안 자라고 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물을 지금 안 준 상태이긴 한데, 물이 충분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 올림도 3시간에서 반나절 이상 한 삽수를 심으시면 되고요. 직접 꽂게 되면 여기가 또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이나 뭐 철제 같은 거 간단한 걸로 이렇게 구멍을 먼저 뚫으셔서 요거를 이렇게 해야 애들이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 요거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간단히 요것도 물 올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한 5에서 7cm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잎을 자르고 나머지는 다 떼어내 준 상태에서 물 올림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꼽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았을 때 그럼 요게 이제 하나의 국화가 한 6월 7월쯤 내년 하게 되면 내년 9월 10월쯤 돼서 하나의 국화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번식 방법을 가장 국화는 삽목법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국화를 하나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3개를 만들면 이런 걸로 한 10개 20개 혹은 50개 100개까지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연히 노력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귀찮고 뭐 하시다면 당연히 그냥 화원이나 그런 데서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재미삼아 혹은 뭐 늘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100% 뭐 100개 한다고 100개가 다 살진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살 거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식물TV의 식물아빠가 국화 관리나 뭐 물주기, 일단 번식법 좀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히 찍고 급히 편집하고 올리느라 아마 분명히 빠진 부분 혹은 조금 틀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 댓글로 그런 거 남겨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부분, 뭐 또 질문 같은 거 혹은 뭐 더 알고 싶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댓글 또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바빠서 많이 교육 영상을 못 찍어도 한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는 아마 한 2-3달은 한가하거든요. 그럴 때 뭐 스킨의 뭐 수경 재배 방법, 뭐 스킨 번식 방법, 뭐 아이비, 실내 식물에 관한 교육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찾아오시는 법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식물TV의 식물아빠였습니다.